다음 10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서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따르면서도 내 마음속 소리를 듣고 인정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희생해온 삶 속에서 억눌린 욕망이나 꿈이 남아 있는가? 나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마음속에서 그것이 가능함을 느끼는가? 나는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맞추기보다 내 가치관에 따라 선택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실패나 거절 앞에서도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가? 나는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나 압박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반문한 적이 있는가? 내 안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열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프리드리 니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세 단계는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묘사됩니다. 낙타는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생존의 동반자였습니다. 낙타는 등에 있는 혹 속에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여 며칠 또는 몇 주 동안도 물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넓고 부드러운 발바닥은 뜨겁거나 미끄러운 모래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체온을 광범위하게 변화시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젖, 고기, 가죽, 털 등 사막에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낙타의 배설물은 연료로도 사용됩니다. 사람을 등에 태우고 사막을 건너는 사막의 배 역할을 합니다. 뛰어난 지구력과 속도를 바탕으로 군사적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극한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력과 지구력을 보여줍니다. 니체는 이러한 낙타의 속성, 즉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척박함을 견디며 복종하는 모습을 인간 정신의 첫 단계에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짐을 지는 데서 의미를 찾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무거운 의무와 짐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내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정신은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여 정해진 경로를 걷는 삶의 모습은 그 존재 자체가 극한의 인내와 복종을 상징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낙타의 정신이 기존의 도덕과 규율을 의무적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간의 상태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수동적인 삶이지만 낙타의 정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니체는 이 단계를 자기 극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연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연의 삶은 니체가 말하는 낙타의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사연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결혼해서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 회사의 규율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사연은 이 모든 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성실한 어른의 삶이라고 믿으며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살아갑니다. 사연은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에 대해 한 번도 아니오라고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나는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수행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정한 삶의 방식이 자신의 내면과 맞지 않아도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나도 그래야 한다고 복종합니다. 자신의 꿈이나 욕망은 짐을 지는데 방해가 된다고 여겨 마음 깊숙한 곳에 묻어둡니다. 그의 삶의 동력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의무감입니다. 낙타가 뜨거운 사막을 걷듯 사연은 이 모든 짐을 지고 자신의 인생을 고독하고 힘든 여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정신은 무거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삶에는 즐거움이나 유의보다는 의무와 인내로 대부분 차 있습니다. 하지만 사연에게 이 고통과 짐을 짊어지는 행위는 성장과 단련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는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정신적인 강인함을 키우고 언젠가 이 짐의 무게를 견딜 만큼 자신이 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니체에게 사연과 같은 낙타의 정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단계입니다. 외부의 가치에 굴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의지를 알지 못한 채 삽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새로운 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발판입니다. 사연이 짊어지고 있는 규율, 지식, 인내의 경험은 훗날 사자가 되어 용과 싸우고 마침내 아이가 되었을 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과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연은 이 짐의 무게에 지쳐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 짐을 지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자의 정신으로 변신할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적 비유에서 낙타의 정신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낙타의 정신은 무거운 짐인 외부의 가치, 도덕, 의무를 짊어지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되고 학습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낙타가 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는 아이에게 선이란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낙타가 짊어질 짐을 선택하고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고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태도를 배우고 내면화합니다. 이는 낙타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낙타의 핵심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입니다. 이 명령은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통, 종교, 기존 도덕 등의 외부 세력이 부여한 것입니다. 즉, 낙타는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타인이 정한 기준을 학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교육된 존재입니다. 만약 낙타의 정신이 타고난 것이라면 인간은 영원히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상태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 정신이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낙타의 정신은 정적인 본성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사자의 부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상태입니다. 낙타의 정신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을 수용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초기 단계의 정신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만약 타고난 것이라면 극복의 여지가 없겠지만 교육을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통해 교육된 습관과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낙타형 인간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우 역설적이지만 궁극적인 자유와 창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낙타 단계는 자유를 억압하는 듯 보이지만 다음 단계인 사자와 어린아이로 나아가기 위한 정신적 강인함과 재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사자가 권위에 맞서서 싸우고 어린아이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고독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편안함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타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을 통해 훈련됩니다. 낙타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따르며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 경험은 훗날 사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나 고립을 감수하더라도 아니요라고 외쳐야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정신적 근육이 됩니다. 타인의 명령이든 스스로 부여한 임무이든 책임을 완수하는 경험은 정신을 나약함에서 벗어나 강인하게 만듭니다. 이 강인함 없이는 쟁취한 자유를 무책임하게 낭비하기 쉽습니다. 낙타의 교육 과정은 훗날 사자가 파괴하고 어린아이가 초월해야 할 가치들을 내재화하는 과정입니다. 낙타는 사회, 전통, 종교 등이 수천 년간 쌓아올린 모든 지식과 도덕들을 짊어집니다. 이처럼 낙타의 가치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것들을 부정하고 무너뜨릴 때 그 부정이 얕은 반항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낙타의 짐 속에는 비판의 대상뿐 아니라 인류가 축적한 지혜와 질서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면 먼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낙타형 인간으로 교육되는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한 역설적인 첫걸음입니다. 인간은 먼저 복종과 인내를 통해서 외부의 짐을 견딜 만큼 강해져야 하며 그 짐의 무게를 견디고 난 후에 비로소 나는 이 짐을 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할 자격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니체에게 낙타의 삶은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고독하고 고된 수련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자나 창조적인 어린아이의 길 대신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걷는 낙타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혼돈과 무의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낙타의 정신은 바로 이 무의미와 불안에서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종교, 도덕, 사회적 규범, 전통 등 기존의 가치는 비록 외부에서 주입된 짐이지만 나는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답과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낙타의 삶은 현실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스스로 답을 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회피하고 이미 정해진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책임의 부담을 덜어내는 심리적 편안함을 얻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고독한 자유보다 안정적인 복종이 훨씬 달콤합니다. 사자가 되기 위한 투쟁은 고독한 전쟁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요라고 외치는 고립감은 현실적인 인간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을 파괴합니다. 사자가 되어 아니요라고 외치는 순간 그 사람은 회사, 가족, 공동체 등 사회적 조직으로부터 대척당하거나 고립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낙타는 이런 사회적 냉소와 처벌들을 피하기 위해 묵묵히 짐을 집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어린아이의 정신은 엄청난 시간, 에너지, 실패의 위험을 요구합니다.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수입과 생계를 보장하는 낙타적 의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의 세 단계 변신은 낙타가 되어 충분히 짐을 짊어지는 것만큼이나
그 짐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비용이 든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합니다. 이는 신이 죽은 세상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전적으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창조의 부담은 일반적인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대부분은 용감하게 자유를 쟁취하기보다 이미 완성된 가치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변신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단순히 짐을 벗어던지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 변신은 낙타의 단계에서 얻은 경험과 힘을 바탕으로 자유를 향한 의지를 극단적으로 키우는 정신적 전환 과정입니다. 사자가 투쟁을 통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투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낙타는 기존의 무거운 짐인 규범, 도덕, 의무들을 짊어지고 고독하고 척박한 시련의 공간인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신은 자신만의 능력을 얻습니다. 무거운 의무와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육과 인내심을 단련합니다. 이는 훗날 용과의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의지의 기초가 됩니다. 짊어진 짐 속에는 인류의 모든 지혜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것은 나중에 그 가치들을 비판하고 파괴할 수 있는 비판적 토대가 됩니다. 무엇을 부술지 알아야 부술 수 있습니다. 낙타가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고독한 과정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짊어진 짐들이 진정 나의 것인지를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